이건 베트남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로 2019년에 겪은 일입니다. 제 친구와 함께 하노이로 여행을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었죠. 이때 당시 저는 이직 준비 중으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쉬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도 대학교 동기였는데 당시에는 어머니 가게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현재는 자기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둘이는 굉장히 친해서 국내에서는 함께 종종 휴가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해외를 같이 나가는 건 처음이어서 나름대로 기대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성향은 매우 잘 맞는 편이라서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 최대한 비용을 줄이자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동의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저가 항공으로 굉장히 저렴한 항공편으로 예약을 했고 숙소도 여행이랍시고 괜히 수영장 딸려 있어서 비싼 숙소는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들 생각은 그렇게 낭비되는 돈을 줄여서 그 돈으로 먹을 거 하나 더 사 먹고 쇼핑 하나라도 더 하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참고로 베트남 여행은 이번이 둘 다 처음이라 그냥 조금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 당일이 되었고 인천공항에서 출발 후 하노이 공항에 도착, 입국 수속을 마친 뒤에 택시를 타고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는 호안기엠이라는 호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호텔이었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이름만 호텔이지 거의 모텔에 가깝더라고요.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조식도 주고 세탁 서비스도 있고 룸 서비스도 있는데 뭔가 시설은 모텔에 그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여행의 첫날은 그 좁아터진 비행기와 장시간의 이동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사지샵으로 가서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런 뒤에 한 쌀국수 집으로 가서 맛있는 쌀국수 한 그릇을 먹고 잠깐 옷을 갈아입자면서 같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제가 앞장서서 문을 열었는데 방에 들어서는 순간 하고 잠깐 놀랐습니다. 이때 당시 방이 3층이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오른쪽 방향의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 오른쪽에 작은 텔레비전과 이 오른쪽 끝으로가 화장실 입구였거든요. 근데 문을 열자 화장실 쪽으로 누군가 쓱 사라지는 순간의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뭐야, 청소하는 사람이야, 도둑이야 하고 놀래가지고 서둘러 들어갔죠. 이제 뒤에서 친구는 야 뭐야? 하고 묻고 있고 야 누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화장실 앞쪽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야 있긴 누가 있어 하면서 물었지만 아주 짧은 타이밍에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그 생각은 짧게 지나갔습니다. 둘 다 대충 샤워를 끝내고 옷 갈아입고 호텔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서 아마 하노이 놀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호수에서 골목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막 맥주거리라고 형성이 됩니다. 여행자들 엄청 많은. 아무튼 저희도 그쪽으로 가서 이제 저녁부터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들은 그 분위기 아실 건데 사람 정말 빼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막 이쁜 베트남 여자분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고 또 한국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앉아있던 포지션이 길거리 방향을 보고 친구랑 나란히 앉아서 마시고 있었거든요. 한참 그렇게 맥주를 마시다가 어느 순간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쟤네 분명히 우리한테 관심 있다? 나랑 지금 눈 몇 번 마주쳤거든? 이러는데 어느 베트남 여자의 둘이었습니다. 엄청 이쁘다까지는 아니지만 꽤 수수하게 생긴, 이쁘게 생긴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나 한 번만 더 눈 마주치면 쟤네한테 말 걸러 간다? 이러면서 벼르더니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그쪽 애들한테 가서 말을 걸었어요. 2대2로 합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현지 여성분들과 함께 술자리까지 이루어지니까 약간 좀 뽕에 취하더라고요. 두 여자애들은 동갑내기 친구들이고 둘 다 이제 막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다행이었던 점은 얘네들이 영어를 할 줄 알길래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이때 저도 친구도 솔로라서 묘한 기분 속에서 메신저도 교환하고 또 다음 만남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시인가 11시쯤 다 돼서 얘네들이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우리들은 편의점에서 먹을 것 좀 더 사와서 숙소에서 한 잔 더 하고 야, 우리 진짜 베트남 오길 잘했다 하면서 아까 헤어진 걔네들과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졌고 얼마쯤 잤을까? 눈을 뜨니까 벌써 아침 한 7시, 8시였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친구는 이미 눈을 떠서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와, 야 벌써 일어났냐? 어제 간만에 술 많이 먹었네. 너 잘 잤어? 그냥. 이따가 마사지 받으면 한숨 더 자려고. 왜? 밤새 걔랑 카톡했냐? 아니, 그것도 그건데. 야, 네 말대로 이 방에 뭐 있긴 있나봐. 왜 뭔데? 어젯밤에 화장실에서 여자 우는 소리 들리더라. 얘가 말하기를 우리가 침대에 누웠을 때 화장실이 발 밑쪽 방향이었는데 어제 여자애랑 카톡하다가 핸드폰 내려놓고 이제 자려고 하니까 화장실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래요. 옆방에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술 기운에 무시하고 금세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오줌이 마려워서 깼더니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리고 있더래요. 그때는 크게 개의치 않고 화장실 문을 확 열었는데 순간 그 소리가 딱 끊기더랍니다. 지금 되돌려 생각하면 약간 으스스한 일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이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은 우리가 한국으로 되돌아오기 하루 전인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평일 중에도 그 여자애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다가 토요일 날은 얘네들도 출근을 안 하는 날이라서 현지 맛집 알려주겠다, 제대로 관광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오전부터 2대2로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덕분에 현지 맛집도 가보고 우리들끼리였으면 절대 발길이 닿지 않았을 그런 곳들도 안내받아보고 나름 재미있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때 저랑 연락하고 지내던 그 여자애는 나름 보수적이라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랑 붙어있던 여자애는 우리가 다음날 가야 한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 그리고 친구에게 호감이 컸는지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눈치껏 빠져줘야 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호텔로 돌아와서 홀로 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마지막 날을 이런 식으로 얼룩지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행의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이 더 크고 또 여자애도 일찍 귀가를 하긴 했지만 주말밤이라 내 잠도 안 자고 저랑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서 전혀 무서움 따위는 느끼지 못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나 여자애랑 하룻밤 같이 보낼 것 같다, 내일 오전에 이쪽으로 오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길래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는 이렇게 여행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는가 하면서 방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발밑에 화장실 문이 막 지멋대로 스스로 열리는 겁니다. 문에 균형이 맞지 않았다기에는 며칠간 머물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깐요. 이제서야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첫날의 경험, 그리고 막 친구가 화장실에서 났다고 했던 그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불현듯 조금 으스스하더라고요. 뭐지? 하고 불을 켜고는 문을 끝까지 닫아버렸습니다. 아까 전에 샤워하고 나서 습기 좀 가시라고 틈을 살짝 줘놨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가 했어요. 에이, 기분 탓이겠지 하고요. 그리고 애써 무시하고 눈을 감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여행 마지막 밤에 저는 가위에 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 몇 시인지도 모르겠는 아주 깊은 밤에 희미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저는 깨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리지? 하고 핸드폰을 찾아서 주변을 밝히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생애 첫 가위 눌림이었고 발끝 방향에서 계속해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이때 방 안은 불도 꺼놓았지 커튼도 쳐놨는데 이게 암막 커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두웠습니다. 그 천장 쪽에 에어컨 불빛만 보일 정도로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여자의 울음소리가 딱 그치더니 검은 여자로 보이는 긴 머리에 그림자 하나가 다가와서 제 얼굴 위에서 머리카락이 찰랑찰랑 닿도록 하면서 뭐라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베트남 말인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말이니까. 하지만 그 감정은 전달이 되잖아요. 되게 뭔가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기절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머리카락이 찰랑찰랑 얼굴에 닿던 그 느낌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머리맡에 핸드폰이 있었는지 핸드폰 진동이 징 이렇게 울리길래 뭐지? 하고 저도 모르게 하고 눈을 떴다가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핸드폰에 불빛이 들어오면서 제 앞에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눈, 그리고 땡땡하게 부풀어버린 얼굴. 이게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났을 때 절 깨운 건 친구하고 그 베트남 여자의 둘이었습니다. 뭐 제 이야기를 할 새도 없이 걔네가 더 놀란 모습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들끼리 거사를 치르고 나서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내 친구 혼자 두기는 좀 미안한 것 같다 이러면서 둘이 같이 먹을 거를 가지고는 한 새벽 5시쯤에 호텔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돌아온다면서 저한테 확인 전화를 걸었던 거고, 이때 저는 진동 소리 듣고 눈을 떴다가 그대로 그 귀신의 얼굴을 보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정을 알리 없는 제 친구는 일단 방으로 가자 하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호텔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방문 앞에 도착한 친구가, 아니 분명히 친구는 혼자일 텐데 방에서 막 무슨 여자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 이 새끼 이거 여자애 보낸 대놓고 데려왔구만 이러고 있었는데, 이때 문 앞에 같이 있던 여자애가 그 말소리를 듣더니 조금 이상하대요. 방 안에서 들리는 말이 베트남 말로 니도 날 떠날 거잖아, 너도 나랑 같이 죽을래? 막 이런 말이었대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친구가 문을 열었고 방 안에는 잠든 건지 기절한 건지 이불 덮고 누워있는 저밖에 없었던 거고요. 더 이상 그 방에 있기 싫어서 친구랑 저는 일단 짐을 다 싸놓고 여자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돼서야 짐만 들고 후다닥 도망 나왔습니다. 한국 도착하고도 여자애들이랑 한동안 연락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 여자애가 자기 친구한테 들었다면서 알려준 소식이 뭐였냐면은, 그 호텔에서 예전에 어떤 여자 하나가 남자친구한테 시련을 겪고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고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하고 되물어봤지만